안녕하세요. 시애틀 남자입니다. 지난번 영상 이후로 미국의 경제와 사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도 집에서 재택근무를 한지 이제 거의 3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일하는데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아마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마 많은 타격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먼저 제가 가지고 있는 보잉과 아마존의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구제금융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의 구제금융이 상하원을 모두 다 통과하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규모가 2 트릴리언 달러가 되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하면 아마 한 2,400조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2,400조가 얼마나 큰 돈이냐고 하면은 한국의 1년간 전체 GDP 국민 총생산이죠. 1.7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2천조 가까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제금융이 미국에서 낸 게 2,400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엄청난 금액인데 하지만 더 미국의 GDP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은 미국의 GDP는 1년에 거의 한 21.5 트릴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2 트릴리언 달러라고 하면은 거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되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할 경우에 한 달 조금 넘게 커버해 줄 수 있는 돈입니다. 미국의 지금 경제 활동이 한 70% 정도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은 석 달에서 넉 달 정도를 아마 커버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석 달, 넉 달 후에도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구제금융 대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제금융과 규모에 대해서 잠시 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잉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잉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보잉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에서는 이 구제금융이 나오기 전부터 이 로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 보잉이 주장한 얘기는 이 항공산업 전체적으로 아마 60 빌리언 달러 정도가 아마 필요할 것이다. 이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한국 돈으로 따지면 거의 한 72조죠. 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72조 정도가 있어야지 아마 이 항공산업, 에어라인하고 보잉하고 보잉에 물건을 대주는 이 하청업체들을 다 커버하려면 아마 60 빌리언 정도, 거의 72조 정도가 필요할 거라고 계속 로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발표한 게 이제 배당을 잠시 주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죠. 그게 언제 다시 주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당분간 배당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CEO 월급도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해고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최근에 얘기하면은 그 트레저리 세크리터리가 얘기하기를 보잉이 구제금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잉은 단순히 이 구제금융을 받을 때 돈을 빌려서 나중에 갚아주는 그런 식을 원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돈을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이렇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과연 이 돈을 나중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이 되는 것이 이 투자를 함으로써 회사에 어느 정도 지분을 가지게 된다든지 아니면 경영권에 참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보잉은 그걸 원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번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은 9월 30일까지 10% 이상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게 또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잉이 여러 각도로 위기를 빠져나오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잠시 보잉의 주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한 달 반 전만 해도 보잉의 주식값이 거의 350불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한데 이것이 계속해서 한 달 반 동안 떨어져 가지고 최고로 떨어졌을 때 거의 89불까지 내려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불 하던 거의 350불 하던 주식이 거의 뭐 90불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아마 주주들이 상당히 많은 괴로움을 겪었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지난 한 주죠. 그러니까 거의 4, 5일 동안
90불에서 18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4, 5일 만에 2배가 된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이 수익이 났는데 이 전체적인 흐름 한 달, 2달을 보시면은 거의 뭐 350불 하던 주식이 이제 반토막이 나가지고 180불이 된 거하고 같은 얘기죠. 근데 같은 시기에 다우나 S&P를 보셔도 거의 같은 흐름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올라오고 했습니다. 제 어카운트를 보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작업하려고 하고 있는 이 어카운트에는 저의 영상을 쭉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현재 보잉하고 아마존을 가지고 있는데 보잉 같은 경우에는 363불일 때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돈이 4,000불 정도 남아있고 이런 돈이 5,000불이 넘습니다. 100% 이상 올라야지만 아마 본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굉장히 높을 때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익이 조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집에 있고 재택근무를 하고 하게 되니까 이제 나가서 뭘 사는 것보다도 배달을 많이 시키게 되죠. 그래서 아마존의 배달 서비스가 지금 한창 불티나게 잘 되고 있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택근무하고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한창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계좌를 보시면은 제가 2만 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14,542불이 있죠. 그래서 거의 뭐 5,500불 정도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이번 10월이 되면은 1년이 되는데 그때 돼서 과연 이 계좌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그때까지 가면서 계속 영상을 만들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반면에 또 다른 계좌가 있죠. 제가 S&P 500만 사는 찰스 슈왑 계좌가 있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2만 불을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18,120불이 있죠.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1,900불 정도가 사실 원금에서 까졌습니다. 한 10% 정도 내려간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마켓이 다시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올라가게 되면은 아마 이 10%는 쉽게 다시 회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주식에 등락하고 이 시장을 생각하시지 말고 항상 돈이 있을 때 조금씩 꾸준히 일정하게 투자를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처음에 만불을 S&P 500 ETF를 사고 그 다음에 만불을 투자하고 나서는 이거는 분산을 해서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1월 24일에 이제 주식 세 주를 그때 샀죠. S&P 세 주를 사고 2월 25일 날 그때는 이제 네 주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0일 날 또다시 내주를 샀습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아마 4월이 돼도 또 다시 3주나 4주를 다시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시장의 변화와 상관없이 이건 제가 아주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덕분에 마켓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10% 정도만 손해를 보고 계속해서 어카운트가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실 때 이 마켓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일정한 금액을 분산 투자해서 조금씩 조금씩 계획적으로 투자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실 때는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이런 ETF나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의 일을 경험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잉하고 아마존을 픽을 했는데 이 하나만 잘못 픽을 해도 이거 보잉처럼 이렇게 50% 이상이 이렇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0% 이상이 내려가 버리면은 그때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실 때는 정기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S&P만 투자하는 어카운트에서도 사실 S&P보다도 더 적게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분산 투자를 해서 그렇죠. 이것도 한 번에 다 산 것이 아니고 이 분산을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샀기 때문에 사실 그 지수가 내려간 것보다도 훨씬 더 적게 내려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마켓이 턴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이 어카운트가 더 작게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